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말했어야 할 때 침묵했던 순간들입니다. 저는 김영수, 올해 82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평생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말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느껴왔으니까요. 얼마 전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에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에서 저는 이미 알았어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한 날짜나 기한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란 게 신기해서 스스로 느낍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도 금방 회복됐는데 요즘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 순간들에 자꾸 생각이 납니다.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꺼낸 적 없는 것들이. 저는 경상북도 안동 근처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10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말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도 힘드셨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도 안 마주치시고 밥을 먹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셨어요. 그게 어린 저한테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아버지한테서. 딱 한 번만이라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난 뒤 우리 집은 더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논일을 나가시면 저녁 늦게야 돌아오셨고 저는 혼자 밥을 지어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부엌에 서서 쌀을 씻을 때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흉내를 내봤는데 잘 안 됐어요. 밥이 질게 되기도 하고 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드시기만 하셨지 고맙다거나 수고했다거나 그런 말씀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은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당신 방식으로는 버티고 계셨던 거겠죠.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냥 투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저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집에 무슨 사정이 있다는 게 티가 나면 창피할 것 같아서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잘했어요.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시험을 잘 보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호롱불 아래서도 공부했어요. 눈이 나빠질 정도로. 지금도 안경이 두껍습니다만 그때의 그 습관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했고 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충분히 잘하면 언젠가는 반응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군대를 다녀오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저는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맡은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끝냈어요. 상사들이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30살이 됐을 때 저는 같은 또래 중에서는 꽤 자리를 잡은 편이었어요. 고향 마을에서 올라온 가난한 아이가 서울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뿌듯했습니다. 아내 정수기를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없는 편이었으니 두 사람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한참 동안 어색한 침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그 느낌이 좋았어요. 억지로 무언가를 채울 필요가 없다는 느낌. 그래서 계속 만나게 됐고, 3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저는 여전히 일에 빠져 있었는데, 정수기는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새벽에 제가 피곤하게 퇴근하면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놓고, 제가 아프면 밤새 곁에 앉아 이마에 손을 얹어주고, 제가 화를 내도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집에 와서 아무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국을 끓여왔어요. 그게 저한테 무슨 위로인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생기면서 집은 더 활기차졌지만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서 아이를 안아들고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잘 낳았네 했습니다. 정수기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닦는 걸 봤는데 저는 그때도 그냥 지나쳤어요. 왜 우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아마 그 사람은 기뻐서 울었겠지만 아니면 그 말이 서운해서 울었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이 문제였어요. 묻지 않는 것, 확인하지 않는 것, 눈앞에 있는 감정을 그냥 지나치는 것. 큰아이 학예회를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까 첫째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기한테 물었더니 아이가 학예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상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없었다고. 저는 그때 뭔가 찔렸지만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돈을 잘 버는 아버지,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아버지, 그게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오만하고 틀린 것인지를 저는 오래 세월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둘째가 중학교 때였나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어딘가에 있었지만 한 번도 여기에 없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회사에, 일에, 다음 계획에 가 있었으니까요.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머릿속으로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힘들고 뭐가 즐거운지 저는 거의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저를 이해 못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50이 넘어서 회사 부장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저는 제 삶이 꽤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고, 아내도 건강하고. 겉으로 보면 모자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 허전함이 젊을 때부터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잠깐 괜찮았다가 일어나면 다시 그 느낌이 왔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나이 탓인가 보다 했어요. 남자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건가 보다 했습니다. 그 허전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저는 60이 넘어서야 어렴풋이 알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서 받지 못한 것, 그 인정과 따뜻함을 저는 평생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일에서 찾으려 했고, 직함에서 찾으려 했고, 돈에서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필요했던 건 그냥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김영수 그 자체를 봐주는 것, 그걸 아내 정숙이가 평생 해줬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기만 했어요. 아내가 처음 아프다고 한 건 제가 65살 때였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닐 거라 했어요.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도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요. 더 일찍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검사를 해보니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해보겠지만 쉽지 않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치료를 받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현실도 그대로 따라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치료를 하는 동안 정숙이는 힘들어했지만 저한테는 힘들다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오히려 제 걱정을 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지, 괜찮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나한테 괜찮냐고 묻는데 내가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자니까, 강해 보여야 하니까. 그 사람한테 제 불안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또 틀렸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저한테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 그런 말을 해봤자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걱정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위로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평생 받아본 적이 없어서 줄도 몰랐던 겁니다. 아내가 떠나기 며칠 전에 저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병실에 누워서 제 손을 잡고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때 울지 않으려고 눈을 다른 데 돌렸어요. 강한 척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만히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을 텐데 고마웠다고.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나는 힘든 척도 제대로 못했는데. 나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먼저 손 내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저를 위로했어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사람은 저를 걱정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부엌 의자에 앉아서 날이 밝아오는 걸 봤어요. 정숙이가 떠나고 나서 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저는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이 커피를 끓이던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고 나서야 저는 그 소리가 저한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공기처럼 느끼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더라고요. 정수기의 슬리퍼 끄는 소리, 잘 자기 전에 방 문 닫는 소리, 장을 보고 와서 비닐봉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게 전부 저한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알았어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일도 떠오르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45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떠셨냐고, 저를 사랑하셨냐고, 그 침묵이 왜였냐고 물어볼 수 있었는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거겠죠? 답이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를까봐.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답이 나올까봐 차라리 묻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분도 아마 당신의 아버지한테서 뭔가 못 받으셨겠죠. 그 상처가 저한테도 내려왔고, 저는 그걸 또 아이들한테 내려보냈을 겁니다. 끊어야 했는데, 끊지 못했어요. 아니, 끊어야 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큰아이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터라 뭔가 용건이 있어서 전화한 거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잠깐 침묵이 있다가 그냥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 잘 지내냐 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는데 나는 왜 그냥 잘 지내냐고 했을까? 왜 나도 보고 싶었다고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평생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오래 울었습니다. 혼자서. 아내가 없으니 들어줄 사람도 없어서 그냥 어두운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래 막혀 있던 게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남자가 하는 거냐고 코웃음을 쳤을 텐데 지금은 그냥 씁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누가 생각났는지.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하지만 쓰다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입니다. 평생 스스로한테도 솔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종이 앞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숨겨온 진실이 뭐냐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드릴게요.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인데 정작 저는 모르고 살았던 것들입니다. 사람은 강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 강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는 건 제가 강했던 순간이 아닙니다. 제가 솔직했던 순간,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드문 순간들이에요. 아내가 저를 사랑했던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저였기 때문이겠죠? 김영수 그 사람 자체를. 그걸 알면서도 저는 끝까지 증명하려 했어요. 내가 충분히 잘났다는 걸, 그리고 관계는 가만히 있으면 나빠진다는 것도 압니다. 좋은 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안 주면 꽃이 시드는 것처럼 말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쓰면 사람 사이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저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왜 점점 소원해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애들이 전화를 안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먼저 하지 않아서였어요. 기다리기만 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저는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어요. 건강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단 한순간도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야 했던 그 수백 번의 저녁들, 아내가 저를 기다리던 그 새벽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약해 보이던 그 순간 말을 걸어볼 수 있었던 그 기회들, 다 지나갔습니다. 시계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평생 숨겨왔던 진실입니다. 제가 두려워서, 자존심 때문에 강한 척하느라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제가 큰아이한테 얼마 전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오래전에 저한테 했던 말,
아버지는 항상 어딘가에 있었지만 한 번도 여기에 없었다는 그 말을 제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아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그 아이가 한참 아무 말이 없더니 울더라고요. 저도 울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저 82해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대화였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장 많은 말을 한 것 같은 대화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저는 당신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오늘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하시고, 오해가 있으면 오늘 풀고, 보고 싶으면 오늘 가십시오.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이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는 80 넘게 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이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퇴근할 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 버튼에 손을 올렸다가 그냥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직 거기 있을 때 돌아보십시오. 저처럼 혼자 소파에 앉아서 그게 후회로 남지 않도록. 살아보니까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은 굉장히 깁니다. 그 매일매일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인생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날보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날이 나중에 더 크게 남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 잠들기 전에 잘 자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만 당신은 지금 알았으면 합니다. 늦었지만 하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큰아이와 다시 연락이 닿았고 작은아이와도 가끔 밥을 같이 먹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러 가끔 오기도 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어색하게 앉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땠는지,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후회가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줄고 있어요. 김영수, 82살 그게 접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이제 혼자 살고 있는 늙은이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살면서 많이 틀렸고 많이 후회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평생 숨겨왔던 진실입니다.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 그냥 당신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렵거든 그냥 곁에 있어도 됩니다.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니까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만 당신은 오늘 배웠으면 합니다. 부디 저보다 일찍.